저번 영상에서 소개드린 카타르 항공이 밥 먹듯 1위를 하는 항공사라면 이번 소개드리는 싱가포르 항공은 그 뒤를 이어 밥 먹듯 2위를 하는 콩라인 항공사인데요. 아시아 최고의 항공사이자 화려한 퍼스트 클래스, 친절한 서비스로 유명한 싱가포르 항공의 비즈니스 클래스는 어땠을까요? 이번에 저는 이전 A380 스위트에 탑승했던 항공편과 동일한 SQ89 2편 오전 9시 50분 출발하는 홍콩행 비행기를 다시 예매했는데요. 34,000 크리스플라이어 마일에 약 7만원의 세금으로 발권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구간이 그렇게 효율이 좋은 편은 아니고 남은 크리스플라이어 마일을 털어버리려 이 구간 예약을 했었는데, 크리스플라이어가 싱가포르 항공 이외에는 활용도가 높지 않지만 최근 신한 크리스플라이어 카드에 혜택이 추가되면서 또 재발급하게 되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또 열심히 모아서 스타얼라이언스 골드와 A380 스위트를 다시 노려봐야겠죠. 싱가포르의 창의국제공항은 항공사와 달리 스카이트랙스 평가에서 밥 먹듯 1위를 하는 공항인데요. 공항 자체를 테마파크처럼 꾸며놓은 주어를 비롯해 입국과 출국이 쉽고 빠르며 에어사이드에서 터미널 간 이동을 쉽게 해놓아 환승에도 굉장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자타공인 최고의 공항입니다. 금융과 관광의 허브이자 캥거루 루트의 주요 정착지 중 하나이다 보니 유럽과 오세아니아를 잇는 주요 환승공항이기도 하고, 싱가포르 자체를 목적지로 하는 수요도 많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4개의 터미널에서 추가로 5번째 터미널 공사가 시작되었는데요. 5번째 터미널이 앞으로 싱가포르 항공과 스쿠트의 메인 터미널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 싱가포르 항공은 이 3터미널을 사용 중인데, 더 최근에 지어진 3터미널이 싱가포르 항공의 메인 터미널이자 내부적으로도 더 화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량에서 내려 바로 비즈니스 퍼스트 체크인 카운터가 있는 쪽으로 이동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저는 또 짐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 체크인만 진행하고 바로 출국장으로 나가봅니다. 4터미널을 제외한 1, 2, 3터미널은 게이트 앞에서 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출국장까진 정말 1분도 안 걸리는 느낌인데요. 창의공항 3터미널은 롯데 면세점이 아주 장악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동안 싱가포르 공항 면세점은 주류가 꽤 비싸게 책정돼 있어서 손이 잘 안 갔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가보니 생각보다는 괜찮은 가격의 술이 많이 있었는데다 안쪽에 산토리의 주류 코너를 또 이쁘게 따로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야마자키 하쿠슈 18레짜리가 100만원 수준으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가격이고, 야마자키 하쿠슈 나스도 수용 가능한 가격 수준이라 하이볼용으로 한 병 구입해보았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의 라운지는 2, 3터미널에 있고, 특히 3터미널이 메인 라운지로 출국장 한층 위 싱가포르 항공 라운지들이 모여있는 구역에 있습니다. 같은 층에 있는 크리스플라이어 골드 라운지의 경우 스타얼라이언스 골드 또는 크리스플라이어 자체 티어 승객이 이코노미, 프리미엄 이코노미 탑승 시 이용하는 라운지이며, 비즈니스 승객의 경우 실버 크리스 라운지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전 리뷰했던 퍼스트 라운지, 프라이빗 룸과 같은 구역에 있으며 최근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엄청난 규모의 화려한 라운지로 돌아와 다시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우측으로는 바와 함께 간단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휴식 공간이 있고, 반대편으로 엄청난 규모의 뷔페식 식사 공간이 있는데요. 공간 규모에 비해서는 가짓수가 부족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배 채우기엔 충분한 나름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고, 누들 코너의 요 락사가 또 제대로더라고요. 음료 파트에는 다양한 음료와 함께 싱가포르의 타이거, 그리고 한국에 카스가 있어 당황스러우면서도 반가웠고요. 준비된 샴페인으로는 하이퍼 하이직의 에센셜, 엔트리급의 바로 윗등급인 그래도 나름 괜찮은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어 바로 또 한 잔 곁들여줍니다. 처음 보는 맥주의 생맥주 버전도 있어서 도전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라운지 내 화장실 쪽으로는 샤워실도 있고, 식사 공간 안쪽으로는 개별 수면 의자가 준비되어 있는 수면 공간 역시 준비되어 있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라운지인데요.
라운지에서도 창밖으로 싱가포르 항공의 비행기들과 주로 A380이 이용하는 게이트까지 볼 수 있어 이래저래 굉장히 마음에 드는 라운지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바에 가서 싱가포르 슬링 한 잔 부탁드리려고 했지만 아쉽게 주류는 오후 5시 30분 이후에만 주문이 되고요. 안 어울리지만 카푸치노 한 잔 부탁해가지고 한번 받아봤습니다. 하트 위에 시나몬으로 싱가포르 항공 로고까지. 이제 좀 일찍 탑승 게이트로 움직이려는데 분명 라운지 근처였던 게이트가 갑자기 2번 터미널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당황하지 않고 아직 한 번도 안 타본 터미널 간 이동수단인 스카이트레인 타러 한번 가봅니다. 창의국제공항은 4터미널을 제외한 모든 터미널이 이 스카이트레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에어사이드에 있는 동안 자유롭게 터미널 이동이 가능한데요. 대한항공과 캐세이퍼시픽이 이용하는 4터미널의 경우도 셔틀버스로 이동은 가능하지만 여권과 항공권을 체크한다고 하니 단순 구경으로 가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스카이트레인은 이렇게 지도로 구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2터미널과 3터미널을 오가는 스카이트레인의 경우 주얼 내부에 폭포 옆을 양쪽 트레인이 동시에 마주쳐 지나가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폭포는 못 보고 지나갑니다. 창의국제공항은 4터미널을 제외하고 모두 게이트 앞에서 짐검사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출국장에서 구입한 단순 음료 등은 반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로 대기구역에 정수기도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이번에도 홍콩으로 SQ892편, 예전에는 주로 A380-800이 들어가던 노선이었지만 최근 싱가포르가 홍콩에서 힘을 빼는지 A380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넣지 않고 있어요. 현재 일정으로는 올해 말까지도 A380을 넣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오늘 타고 갈 비행기는 싱가포르 항공의 777-300ER 스타 얼라이언스 특별조단기 레지 넘버 9V SWJ, 무려 18년이나 된 평균 기령 10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싱가포르 항공 안에서도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하는 그런 녀석입니다. 싱가포르 항공이 22대 가지고 있는 이 777-300ER에는 모든 기체에 4가지 형태의 좌석 총 264석이 설치되어 있고 퍼스트 4석, 비즈니스 48석으로 꽤 많은 프리미엄 좌석을 배치해 놓고 있어요. 싱가포르 항공이 한국으로는 이 777-300ER을 잘 안 넣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타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국으로 주로 넣는 A350-900, 787-10의 경우 중거리용 항공기로 2017년부터 설치된 스태거드 형태의 비즈니스를 사용하는 반면 장거리용 A350, 초장거리용 ULR 버전 A350과 이 777-300ER에는 2013년부터 설치된 오늘 타고 갈 이 좌석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싱가포르 항공은 737, 737 맥스, A380에도 각기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프로덕트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비즈니스 첫 번째 캐빈 마지막 줄 창가 좌석 14A를 선택해 봤습니다만 항상 캐빈 뒤쪽 마지막 줄을 선호하다 보니 가끔 이렇게 창문이 올바르지 못한 좌석에 걸리기도 하는데요. 좀 더 공부를 하고 선택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아직 부족한 모습입니다. 좌석은 전체적으로 퍼스트 클래스의 좌석을 살짝 축소해 놓은 느낌으로 색상이나 시트의 재질, 전체적인 느낌 역시 퍼스트 좌석과 같은 DNA를 가지고 있음을 어필하고 있어요. 좌석은 모두 정면을 향하고 있음에도 지그재그 형태의 스태거드 형식이 아닌 같은 선상에 배열되어 있는 조금 특이한 형태인데요. 이 때문에 발을 올려두는 또는 침대 형태일 때 발을 넣는 공간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할 말이 좀 많으니까 좀 이따가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좌석 자체는 퍼스트 좌석의 DNA를 이어받아 굉장한 좌우 너비를 가지고 있고 정면의 디스플레이 역시 유사하지만 퍼스트보다는 살짝 작은, 그렇지만 퍼스트 좌석과 동일한 빛 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안쪽으로는 간단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과 그 아래 음료 등을 얹어 놓을 수 있는 작은 받침대가 있고요. 그 옆으로 거울 하나가 숨겨져 있어 급할 때 요긴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네요. 반대편으로 귀여운 옷걸이도 하나 보이고요.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이 좀 보이는 것 같죠? 좌석 옆 복도 쪽으로는 하나하나 눌러보기도 겁나는 수많은 시트 컨트롤러 버튼과 그 위로 다양한 각도로 쏴주는 조명이 퍼스트 좌석과 비슷한 느낌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창측으로는 책이나 노트북 등을 보관할 만한 수납 공간과 독서 등 충전 포트 등이 모여있는 파트가 있는데, 퍼스트와 마찬가지로 아이팟 연결 포트가 좌석의 연식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팔걸이 쪽으로는 또 하나의 작고 깊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에 생수한 병과 함께 꽤 만듦새가 좋아 보이는 헤드셋이 하나 들어있고요. 이 헤드셋에 커버까지 제공하는 싱가포르 항공의 센스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도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간단한 물건을 올려놓을 선반 역할도 겸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발 공간 쪽으로는 세이프티 카드와 기내식 메뉴, 면세점 책자 등이 놓여있는 책꽂이가 있고요. 그 위쪽 벽 부분에 리모컨이 시인성 좋게 설치되어 있어 비행 상황을 리모컨으로 확인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좌석의 디스플레이가 터치식이 아니다 보니 리모컨 조작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꽤 자주 만지작거리게 됩니다. 모든 창가 좌석 창 쪽으로 이 팔걸이를 비롯한 수납 공간이 배치되어 있어 창문으로 접근이 애초에 어렵기 때문에 창문 하나 모자른 건 크게 아쉽지 않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넓기도 하고 수납 공간도 여유 있는 이 좌석의 기괴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 공간이 좌석과 다른 선상에 배치되어 있어 발을 올리려면 몸을 틀어야 하는, 잠을 자려고 해도 사선으로 누워야 하는 자세가 나온다는 점으로, 저같이 일단은 발을 올려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 어느 정도 발을 올려두고 있다 보면 허리부터 아파오고 뭔가 어긋난 자세로 척추에 무리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건데요. 특히 좌석에 등받이가 최대로 젖혀도 이 정도 수준으로, 침대 모드시 퍼스트와 마찬가지로 등받이를 접어 침대 형태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해서 정자세로 앉았을 때에는 다리 공간이 우등고속 좌석 수준으로 풀플랫 좌석의 이점이 상당 부분 없어져 버립니다. 침대 모드에서도 어쨌든 몸을 사선으로 틀어 저 안쪽 공간으로 발을 집어넣어야 반듯하게 누울 수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항공이 왜 이런 좌석을 특히나 중요할 장거리 구간에 주로 투입하는 프로덕트로 선택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요 빡셔 보이는 좌석 대신 다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개의 비즈니스 캐빈 가장 앞쪽 4좌석, 총 8좌석에는 이런 식으로 앞쪽 좌석 파트가 제거된 채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좌석이 있습니다. 이 좌석들은 퍼스트 이상의 공간에 주어지는 수준으로 굉장히 쾌적해 보이는데요. 자체 멤버십 프로그램인 PPS에 등급이 있을 때 예약 시 제공되며 출발 48시간 전 온라인 체크인을 진행할 때 이 공간이 비어 있다면 지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 요상한 발 공간 아래로는 그래도 적당한 크기의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양쪽 창가석 위로만 설치된 오버헤드빈의 부족한 수납 능력을 보조해줍니다. 비즈니스 구역 화장실의 경우 두 개의 비즈니스 캐빈 사이에 3군데 위치하는데요. 어메니티는 런던의 향수 브랜드 페날리곤스의 제품들로 제공되고, 거울 역시 큼직하게 화장대 거울 느낌으로 조명을 해두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꽤 낡은 티가 나긴 하지만 또 한켠에 꽃을 두어 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이 비즈니스 화장실에도 한켠 서랍에 인심 좋게 칫솔 면도기를 챙겨 놓았는데 저도 하나씩 들고 가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네요. 먼저 싱가포르 항공은 중단거리의 경우 어메니티 키트는 제공하지 않고 나머지 물품의 경우도 요청하면 가져다주는 시스템으로 저는 딱히 필요한 게 없어서 요청하진 않았고요. 좌석에는 꽤 푹신해 보이는 베개와 담요가 기본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웰컴 드링크로는 애플 주스를 선택해 보았고요. 오전에 출발하는 비행편이다 보니 샴페인을 웰컴 드링크로 제공하진 않더라고요. 싱가포르 항공답게 단거리임에도 지상에서 핫타올 서비스 역시 빠지지 않고 제공됩니다. 저는 이번에 북덕쿡으로 그리웠던 랍스터 테르미도를 주문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아침이다 보니 기본으로 실리는 기내식의 경우 힘이 좀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아시겠지만 싱가포르 항공은 프리미엄 이코노미에서부터 퍼스트에 이르기까지 북덕쿡이라는
사전 주문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정해진 메뉴의 식사를 미리 주문하여 기내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이번 홍콩행 항공편은 비즈니스 클래스에 거의 만석에 가깝게 탑승하여 이륙 후에도 꽤 시간이 걸려 음식이 제공되었는데요. 스타터로는 다양한 과일과 요거트, 기본 세팅으로 잼과 버터 역시 준비되었습니다. 소금 후추통이 귀엽네요. 동남아 출발답게 과일이 꽤 맛있었는데요. 비행기 자주 타다 보니 이젠 식전 과일에도 조금씩 적응되어가는 느낌이네요. 빵으로는 그냥 달달해 보이는 애플 크라운 하나 선택해봤고요. 이어 메인으로 그 유명한 싱가포르 항공의 랍스터 테르미도르가 나왔습니다. 플레이팅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지만 정말 큼직한 랍스터 하나가 떡하니 나오는 걸 보면 단거리 아침 식사임에도 이렇게 사전 선택 기내식으로라도 이런 식사를 제공해준다는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스파라거스, 단호박, 감자에 토마토까지 같이 곁들여 나오는 랍스터는 이만한 덩어리가 3덩어리 정도 들어있는 충분히 배가 부를 정도로 다만 조금 짜다 보니 중간에 샴페인도 요청드려 같이 먹어보았는데요. 싱가포르 항공의 비즈니스 제공 샴페인은 몇 년째 특별 제공 샴페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바뀌지 않고 이 찰사이직의 엔트리 샴페인으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엔트리 샴페인임에도 가격적인 측면이나 맛에서도 꽤 높은 평가를 받는 샴페인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싱가포르의 비즈니스 클래스의 퀄리티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녀석입니다. 기내식 서빙이 늦어지다 보니 식사를 마쳤을 때 홍콩까지 1시간 반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시간 샴페인을 홀짝거리면서 또 다른 주류를 시켜보기 위해 메뉴판을 열심히 들여다봤지만 결국은 또 싱가포르 항공의 근본 칵테일인 싱가포르 슬링과 실버 크리스 슬링 두 메뉴를 시켜서 남은 시간 천천히 즐겨보았습니다. 아마도 만들어져 있는 기성품을 따라주는 형태로 예상되는 아는 맛인 그 싱가포르 슬링과 다르게 실버 크리스 슬링은 그래도 뭔가 만들어주는 느낌이 드는데요. 오렌지 주스와 파인애플 주스, 샴페인, 진으로 만드는 이 실버 크리스 슬링의 경우 싱가포르 항공이 레시피도 공개해 두었기 때문에 집에서 만들어 마셔봐도 좋겠지만 또 이런 건 기내에서 마셔야 제맛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서 남은 시간 마셔보는데 집중해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싱가포르 항공은 서비스 부분에서 상당한 명성을 쌓으며 서비스는 싱가포르 항공이라는 이미지를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기제를 계속해서 도입하고 10년이 넘으면 퇴역시키기 시작하는 싱가포르 항공의 기제, 기단 관리는 항상 새것, 최신 항공기, 최고의 좌석을 운영하는 항공사라는 이미지 역시 가지고 있었는데요. 현재에도 계속해서 새 비행기를 도입하고는 있지만 오늘 탑승한 777을 비롯한 A380 등 싱가포르 항공의 플래그십 항공기들의 경우 모두 단종된 데다 이를 대체할 항공기 역시 출시가 늦어지고 있어 기체들과 좌석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탑승한 좌석의 경우 출시된 지 1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고 그에 걸맞게 낡아 보일 뿐 아니라 불편한 점이 많이 보이는 싱가포르 항공답지 않은 좌석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좌석인데요. 사실 한국에 주로 들어가는 A350 또는 787의 중거리용 비즈니스 프로덕트 또한 상대적으로 낡지 않았을 뿐 특별한 것 하나 없는 좌석으로 만년 2위이긴 하지만 프리미엄 항공사로 우리에게 각인된 싱가포르 항공의 좌석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발표에서 싱가포르 항공이 새로운 컨셉의 퍼스트 및 비즈니스 좌석을 예고했기 때문에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이 좌석 역시 곧 끝이 보일 것 같은데요. 장거리용, 초장거리용 A350-900부터 레트로핏을 시작할 예정으로 2026년 2분기에 첫 번째 신형 비즈니스 좌석 설치 항공기가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고 새로운 퍼스트의 경우 원래 777-9에 탑재 예정이었지만 우선 세계에서 가장 긴 노선들인 뉴욕 JFK와 뉴워크에 투입하고 있는 A350-900 ULR에 가장 먼저 설치되어 2027년부터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좌석에서의 아쉬움과 달리 서비스는 명성 그대로 모든 탑승에서 편차 없이 탑승에서부터 하기까지 불편한 점이나 의문인 부분조차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었고 중단거리, 장거리 차별 없는 주류 리스트 또한 만족스러웠으며 여전히 훌륭한 북덕국 서비스는 실패 없는 기내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여전히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추석에 싱가포르 항공 스위트 아닌 그냥 퍼스트 노선을 예약해둬서
그게 어쩌면 마지막 싱가포르 항공 탑승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다시 크리스 플라이어 마일리지를 열심히 모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출시될 퍼스트와 비즈니스도 차후에 한번 도전해보도록 해야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영상 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또 열심히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